계속 띄워줘. 발해는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저 만주에서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발해. 그러다가 거란한테 망해버렸습니다. 거란한. 그 발해가 정통성이 있고 신라는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좌익세. 정통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통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서 만든 제도, 언어 이런 게 우리 지금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한국어는 신라에서 출발했어요. 불교, 유교, 우리가 눈에서 보는 문화재, 한반도라는 국토, 여기서 신라가 상통일했기 때문에 제도로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신라의 상통일 그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해는 거란한테 망하고 나서는 발해 민족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발해 후손 혹시 있습니까? 여기 혹시 본을 발해로 두고 있는 성씨 있습니까? 아니면 발해 불교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발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해 민족은 거란한테 망하고 나서는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재건도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을 정통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 민족한테 망한 나라가 정통성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를 물리쳐가지고 한반도를 확보한 신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동남할 텐데 이 민족한테 망한 나라를 정통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이 신라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라는 사람의 멘토를 자처하는 또 성적이 있는지 좀 모르겠는데 법륜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륜이라는 사람이 신라는 정통성이 없고 발해가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자는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고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반역이란 게 뭐냐? 우리가 반역을 해야 합니다. 역도라고 해야 되고 역적이라고 합니다. 반역이란 것은 뭐냐 하면 그 반역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역이란 것이 뭐냐? 첫째 반역하면 국가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럼 국가에 대한 반역은 뭐냐? 대한민국적 가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한반도를 국토로 하니까 국토가 우리의 대한민국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를 씁니다. 한국어를 말살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이건 반역자입니다. 한국어를 말살을 하고 뭐 영어를 쓰자든지 일본어를 쓰자든지 주장하는 자는 이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뭐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는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그것도 지식인 체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식개명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절대로 우리 한국어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국적인 가치가 뭐냐? 그것은 헌법이죠. 자유민주주의죠. 시정경제죠. 이것은 또 대한민국적 가치는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유유서라든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효도를 한다든지 충성을 바치는 것, 국가의 충성 이런 게 다 대한민국적 가치예요. 이걸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절을 부정을 합니다. 예절. 이 종북 좌익 세력들이 법만 부수는 게 아니에요. 종북 좌익 세력들의 형태를 보면은 딱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반역이고 반역질을 하고 그 다음에 깽판을 놓죠. 깽판을 놓고 그 다음에 무례합니다. 무례. 예절을 몰라요. 무례. 최근에 뭐 이모 그 국회의원 이름도 그 할아버지가 아주 위대한 독립투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손자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박근혜 씨를 기명을 해가지고 근현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 놓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을 하기를 근현은 근여 너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요게 또 한국어를 파괴하는 거죠. 요게 반역자는 반드시 한국어를 파괴합니다. 한국어. 법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50대더라고요. 50대.
박근혜 씨는 몇 살이냐? 1952년생. 지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자기 나이 많은 할머니 보고 건연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자기가 보통 건연이란 말을 그랬어도 나이 적은 여자한테 하는 거지. 그래도 안 되겠지만, 자기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그것도 할머니급에 해당하는 사람 보고 건연이라고 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요게 바로 물들면 그렇게 됩니다. 물들면. 이 욕설을 많이 하는 자는 종북 좌익색들입니다. 왜 욕설을 합니까? 욕설을 하는 것은 뭡니까? 아래비가 없어지는 거죠. 이웃과 동료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즉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욕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또 스스로 마취를 해요. 마취를 합니다. 어제 또 욕설 또 나왔던데 이게 민노총리 무슨 행사를 하는데 상감공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정교조 광주지부 회원인 사회자 백모 씨라는 사람이 골든벨 퀴즈를 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 헌금받아 처먹은 년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이냐.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이명박 원수, 박근혜 년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교사가 정교조 교사 출신.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많이 모인 데서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그쪽 사람들의 행태를 요약하면 저질이고 무슨 저질이죠? 반역을 하고 그다음 오만 저질 반역 오만은 종북 좌익 반역 역도 뭐 등등 이런 세력들의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망가지는 거죠. 왜 망가지느냐? 바로 역사관이 잘못되었고 조상, 민족, 한국어, 국가, 고향, 가문 이런 것이 한 인간이나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을 다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 이렇게 욕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어지고 교양이 없어지고 이런 자들이 법질서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무리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리합니다. 예의를 모르는 인간이다.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 법 어기는 사람이라는 욕보다 한국에서는 예절 모르는 인간이란 말이 가장 심한 욕이죠. 그게 일리가 있어요. 법은 도덕 위에 있는 것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의 핵심은 예절입니다. 예절. 연장자한테는 말을 높인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젊은 사람을 잘 교육을 한다. 이웃끼리 잘 지낸다. 이게 예절인 것입니다. 예절이 도덕의 핵심이에요. 도덕은 예절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절이 없는 놈은 그 도덕 없는 놈이고 그런 놈은 절대 법 안 지킵니다. 법 안 지켜요. 애국심 없어요. 예절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절 하면은 좌익 세력들은 그것은 뭐 옛날에 봉건 체제의 무슨 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 역사를 다 부정하는 세력들한테는 예절도 부숴버린다. 뭐가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고소고발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것을 장려하고 하는 이 공산주의식 개혁투쟁의 역사를 이어받은 자들이 입을 벌리면은 바로 그런 욕이 예사로 나온다. 이게 한국에 내재되고 있는 반역적 구도 내지 내전적 구도가 있다. 이명박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김일성을 하면서 김일성을 주석, 김정은을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살고 있다. 같이 살고 있는데 두 집단 사이에 눈에 보이는 휴전선은 없어요.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에서는 이미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악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은 회사에서 상하반에 근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계기로 폭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폭발이 안 되도록 우리가 단속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항상 남북한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항상 사사건건 북한군을 편들고 국군을 욕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인정하더라도 그 책임은 북한을 자극한 우리 정부에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 틀로서 달달 외우고 있는